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이번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시 내일이면 장이 시작할 건데, 한번 금요일 날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훑어보고, 그것들이 앞으로 지속성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뽑은 종목은 바이오다인입니다. 바이오다인, 이거 왜 올랐었죠?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바이오 관련 신규 상장주였고, 그에 따라서 바이오다인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상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자리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유의미하게 투자를 해볼 만한 녀석인지 보도록 합시다. 3월 17일 날짜로 신규 상장이 되었나 보네요. 3월 17일자로 신규 상장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이 몇 개 없죠. 근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올라가 있는 자리, 뭐 유의미하다고 볼 수도 없을 자리죠. 사실 그거 볼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혹여나 이게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떡상을 못했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시 들어갈 만한 자리를 보자고요. 유의미한 자리는 여기 하나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해당 자리를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지점이죠. 대량 거래가 터졌던 지점. 즉 이게 뭐가 되냐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선. 이 기준선을 다시 돌파할 때 시세를 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어쨌든 얘가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이 55,400원인 거예요. 55,400원까지 떨어지려면 거의 한 15%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게 오게 될 시에는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는 장 중에 일어나는 상황이고 뭐 그거 볼 자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종목이 그래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급적으로나 뭐 테마는 사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다인을 55,400원에 매수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형 포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대형 포장이 꽤 많이, 그냥 전체적으로 제지주들이 상승을 다 주긴 했습니다. 금요일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지주들에서 상승이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던 녀석, 이 대형 포장으로 보였고, 그래서 해당 종목을 갖고 와 봤습니다. 자, 해당 종목 일봉상으로 먼저 볼까요? 일봉상으로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쁜 자리에 있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떨어졌는데 횡보하는 자리, 횡보하는 자리에서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테마가 죽지 않았다는 가정하에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시세를 준다는 말이죠. 물론 내일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당 종목이 지금 테마가 살아있을지는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지 자리에 노려본다고 볼까요? 지지 자리, 이쁜 자리 여기 딱 보이시나요? 그렇죠? 완전 여기까지 떡락이 나왔음에도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라갔었고,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지지받고 올라갔었고, 여기가 내려오진 않았으나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도 뭐 나름 지지를 받았던 자리로 보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자, 2,430원과 2,400원, 1%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2,400원을 지지자리로 보고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박세바이오인데요. 박세바이오는 참 핫한 종목이죠. 항상 보시다시피 엄청난 녀석이었습니다. 엄청난 녀석, 1000% 이상의 시세를 냈던 녀석. 자, 이 녀석을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왜? 쌍끌이 매수 들어온 거 보이시죠? 수량도 많습니다. 개인들만 엄청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서도 해당 종목 5% 정도의 시세를 보였고, 일봉상으로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나요? 사실 더 좋은 자리는 여기였겠지만 보이시나요? 이 저점에서 지지받고 올랐던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아직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유효한 자리를 잡아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해당 종목 3분봉상으로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나요? 이 자리네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10분 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꼭지에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봅니다. 그렇죠. 꼭지에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으로 감안했을 때 꼭지에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전하게 가자고요. 이런 거 다. 박세바이오 사실 테마 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냥 강한 녀석이죠. 자, 이 자리 어떠십니까? 109,500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대략 한 10%가 떨어져야 되므로 해당 자리까지 좀 어렵겠다 싶으신 분들은 행보가 일어났던, 그나마 어느 정도 행보가 일어났던 이 자리들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자리면은 112,2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지자리 두 개를 갖고 얘는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못 사는 거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못 사면 적어도 손해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종목은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올릭스라는 종목이 어떤 거에 엮여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RNAi와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을 보세요. 수급이 미쳤죠?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보험 다 얘네들이 사왔고 개인들은 계속 팔아왔던 종목입니다. 자, 해당 종목을 왜 지금 눈독을 들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우선 장 끝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네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mRNA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했었죠. 사실 mRNA 플랫폼 관련 주로 얘가 엮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그런 뉴스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현재 자리를 봤을 때 사실 이쁜 자리는 뭐 이런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긴 지나왔고, 아니면 그 다음 이쁜 자리는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나름의 지지들이 있었던 자리이므로. 자, 그리고 그 자리 지금 넘은 상태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41,400원입니다. 41,400원. 이거를 1차 지지 자리로 보고요.
여기까지 오는 건 2차 지지가 될 거고, 얘는 혹시라도 더 상승이 나온다면 돌파 자리를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돌파 자리. 어디가 저항인가요? 여기 어떠십니까? 51,000원. 근데 51,000원은 5만원이란 라운드 피겨를 넘어선 자리죠. 그렇게 치면 한 49,000, 이 근방에서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지지할 때 들어갑시다. 지지할 때 들어가는 게 저는 승률이 항상 좋은 것 같아서, 물론 이거 뭐 돌파할 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자리를 저는 잡아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해당 종목들 정도가 금요일날 개별적으로 조금은 상승이 유의미했다 끝까지 라고 생각한 종목들입니다. 물론 KCT와 KCS도 마찬가지로 있긴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 주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금요일날 나왔던 뉴스인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 서울시민에게 10만원 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한다 라는 뉴스와 함께 해당 종목들에서 상승이 많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분봉상으로 봤을 때 대충 오전 10시에 해당 뉴스가 나왔으니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뭐 여기서부터 나왔나 보죠. 첫 번째 뉴스는 오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얘는 안 나왔네요. 이런 건 오히려 잡았어야 되죠. 사실 직장인인 분들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자 보세요. KCT에서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누군가가 뉴스를 찾아봐서 이런 뉴스가 있네를 인지했어요. 근데 얘는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 횡보할 때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같은 이름이 비슷한 애들은 같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름도 비슷한데 왜 같이 안 움직이지?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샀었다면 그분도 시세를 꽤 크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좀 크게가 아니고 매우 크게 볼 수 있었겠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해당 종목들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뉴스 몇 개 더 갖고 오는데, 보시면 파월 미 연준 의장, 이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엄청나게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환공과 공존해야 된다. 내용을 읽어보면 연준을 포함한 7곳의 중앙은행들과 BIS는 최근 공동으로 고동서를 내고 CBDC, 이게 디지털 화폐입니다. 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했다. 그리고 핵심은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이죠. 23일에 파월 의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여러분 잘 눈독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네 흐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뭐냐면 대장이 바뀌어요. 계속 대장이 바뀐다고요. 맨 처음에 한네트가 한번 시세 뽑았다가 3월 16일날 한네트가 시세 뽑았다가 로지시스가 당일날 같은 날 뽑았네요. 근데 얘는 상한가를 갖고, 한국컴퓨터도 시세는 뽑았지만 얘는 좀 약간 힘이 약한 것 같고, KCT 그 다음날 이제 얘가 시세 뽑았고요. 16일날은 밀렸지만 16일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해당 섹터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KCT, KCS 보시다시피 수급도 좋았죠. 한네트도 수급은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사들였죠. 그 시간 외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것도 한네트인데, 그러니까 아마 시세를 줄 겁니다. 분명히 얘네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당장 화요일날 해당 내용이 나올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리, 로지시스 상당히 이뻤죠. 보이세요?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횡보하다 보면 시세를 준다고요. 테마가 살아있을 때. 한국컴퓨터도 지금 횡보하다가 시세를 줬죠. KCT는 횡보라기보다는 떨어졌다 시세 줬고요. KCS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얘네들이 같이 엮여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네 종목만 보면 될 건데 분봉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참고로 알아줘야 될 거, 한네트 얘 되게 나쁜 놈입니다. 시세 주고 떡 나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세를 주기 시작했을 때 들어갈 게 아니라, 보세요. 시세 주고 떡 나본다고요. 항상 시세 주고 떡 나게 와요. 이런 거 제가 이것 때문에 돈 많이 잃었죠. 근데 아무튼 이런 악재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해당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시간 외에서 좀 올라서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높기 시작하겠죠. 그건 유의미한 자리 그거 본다면 이 자리를 우리가 돌파 자리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가 돌파 자리냐? 돌파를 하려다가 밀렸던 적이 많은, 좀 멀지만 여기도 있고 밀렸던 적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돌파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흘러내렸지만, 자, 12,400원, 지금 참고로 종가가 12,400원이 끝났던 걸로 봤는데요. 그건 이 근방에서 시작한다면 물론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흘러내린다는 가정하에 분할 매수만 잘 했다면 상관이 없겠죠. 분할 매수를 했다면 흘러내렸다 칩시다. 그 다음 들어갈 만한 자리는, 이쁜 자리는 여기 딱 보이죠. 여러분 좀 긴 기간으로 봤을 때도 되게 이쁜 자리인 거 보이십니까? 이쁜 자리 딱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 지지받고 너무 많은 움직임들이 여기서 나왔었죠. 변곡들이 11,650원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치면 오늘자에서 한 6%, 7% 하락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으나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당 종목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로지시스는 어떤 자리입니까? 로지시스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자리죠. 지금 당장 올라가 있는 자리고, 그럼 이 안에서 유의미한 자리를 잡는다?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를 잡기가 어렵고, 오히려 얘가 만약에 급락이 나와주면 잡을 수는 있겠죠. 뭐 이 정도까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이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1,600원이면 대충 10% 떨어지는 거여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죠. 아무튼 로지스는 그렇고, 한국컴퓨터는 얘도 보다시피 더러운 거 보이실 겁니다. 자, 10분 봉이죠. 이거 10분 봉인가 10분 만에 7% 시세 내고 흘러내리고, 이거는 5% 시세 줘버리고 그 다음 봉에서 또 1%, 대충 10% 시세 주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당 종목들은 여러분 아침에 들어가 계시는 게 맞는 투자 방법입니다.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횡보할 때 들어가거나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지 올라갈 때 잡았다가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해당 종목들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KCT까지만 한번 볼까요? KCT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0분봉이나 3분봉 상에서 유의미한 자리를 잡기는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모르겠으나 이것도 한 10%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라운드 피겨 앞에 있다는 건 되게 유의미한 건데 그래도 시간 외에서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하게 가자고요. 안전하게 가면 한 9,000원이 좋은 자리로 보이고요. KCT 9,000원이라 했을 때 이 자리인데 여기서 조금 더 뭐 욕심을 부려보겠다 하면은 근데 이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9,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T, 올릭스, 한네트, 박세바이오, 대형포장, 바이오다인 이런 종목들을 내일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지 장 끝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여기서 못 매수한 애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만 그래도 지금 핫하고 제가 장담하는데 디지털 화폐는 일단 떡상 나올 겁니다. 월요일까지는. 그리고 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날 밤에 파월 의장이 하는 말에 따라서 화요일날 또 떡상이 나오고 그게 고점 찍고 떨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재료 소멸이죠. 재료 소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오세훈, 안철수 두 분에서 단일화를 뭐 안 하겠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합의를 받고 내일 뭐 그 유선상으로 뭐 한 다음에 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전일 오후 8시쯤 배수자 없이 만나 30분 동안 단일화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고 25일이 선거운동일인데 그날엔 반드시 한 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곳에는 끝내자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면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단일화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참고로 지금 알았는데 까메NC 안철수 관련주 시간에서 4%나 올랐네요. 물론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수급은 얘죠. 수급은 그냥 그렇습니다.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리는 그냥 그저 그런 자리인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쁜 자리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가까이 있네요. 딱 찍고 올라갔네요. 자, 2,820원. 일단 한번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화가 안 되고 오세훈이 단일화 된다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까뮤 ENC가 4% 근데 이미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좋은 자리였던 거는 분명히 보이네요. 그리고 진양화학도 요즘 핫하죠. 오세훈 관련주로. 오세훈 관련주 해당 종목은 이쁜 자리가 여기 자리도 있을 거고요. 여긴 더 이쁜가요? 여기가 제일 이쁜 자리지만 여기랑은 지금 거리감이 좀 있나요? 4,330원. 한 4%, 3% 차이? 이 정도는 유의미하게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자리네요. 4,340원. 그래서 진양화학도 넣어두겠습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자리처럼 보이는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 종목들도 여러분이 눈독을 들이고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 누가 되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에 호재성 기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일화가 되자마자 떡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단일화 누가 됐다 하면은 두 종목 다 하한가를 치거나 하한가는 좀 오바지만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꼭 유의를 하셔서 그 전에 움직임 준다 싶으면 그 전에 먹고 나오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인공위성 날리는 거 있었죠. 3월 20일 날 우리가 워낙은 인공위성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연기가 됐고 20일 날에는 21일 날 발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 22일 날 내일 시도를 한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해당 뉴스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AP 위성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하한가는 아니어도 크게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얘도 수급이 오늘 되게 좋았는데 금요일날 되게 좋았는데 이거 영상 시작할 때 넣지 않았었죠. 해당 뉴스 때문에 안 갖고 온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았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대장이었던 AP 위성 자리 한번 볼까요? 자리는 사실 1분상으로 말고 1봉상으로 봅시다. 자리 들어갈 만한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자, 여기를 보시면 저항이었던 자리를 이제 크게 돌파를 했을 때 시세를 주고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으나 여기서 지지받고 이랬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15,810 대충 15,800원이라 하면은 현재 가격에서 거의 20% 가까이 떡락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저는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 22일 날 발사 성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연기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가까운 미래입니다. 근데 해당 날짜 20일 날 그거를 발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과대 납폭이 나온다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매수 기회라고 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아마 5,500원 정도 그어볼게요. 한 이 정도 온다고 했을 때 아마 유의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물론 분할로 해야 되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냥 여기까지 너무 많이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 좀 힘들겠다. 근데 아무튼 해당 뉴스 때문에 AP위성 대장이었죠. 과대 납폭이 나오면 당연히 얘 장중에 알아두세요. 장중에 한 20% 아니 뭐 15% 이상 기억나시죠? 15% 이상의 과대 납폭이 나오면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올 겁니다. 뭐 7%든 5%든 기술적 반등이 올 거예요. 이거 볼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거 먹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 얘는 워낙에 핫했고 워낙에 큰 대장 종목이었습니다. 상승한 정도만 봐도 알 수 있죠. 상승한 정도만 봐도 3배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그런 기회를 준다면 먹고 나올 만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종목들, 우주환경 관련주들 떡락이 오면 올수록 좋은 자리들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자, 스푸트니크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필리핀에서도 됐대요.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어떻게 보면 스푸트니크 덕분에 많이 커졌었는데요. 물론 아직 작지만 자, 자리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리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거든요. 상승 나오고 횡보하고 있어야 좋다고 그랬죠. 상승 나오고 횡보하고 있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상승 나오고 횡보하고 있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제일 이쁜 건 얘예요. 우리 단독방에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얘 너무 이뻐요. 과거에 유의미한 자리였던 자리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얘가 제일 이쁜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간단해요. 이거 생각보다 10분봉으로 볼까요? 얘가 최근에 최근 여기서부터 볼까요? 유의미했던 자리가 딱 뻔하게 보였어요. 여기 얘 대충 한 390원대인가요? 뭐 정확하게 날짜 가격은 안 보이지만 이 가격 근방에 왔을 때 한 번, 두 번, 이건 크게 세 번 슈팅을 줬습니다. 이거 안 줄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번 거 끼케야 이런 걸 줄 건데 어쨌든 아직 그 자리가 오진 않았으나 이거 400원이었을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게 400원 그거 봤을 때 400원의 자리 EID 400원에 오면 반등이 크게 온다. 그리고 이트론도 이트론 좀 아직 머네요. 그 자리랑 그렇죠. 이트론 다시 여기 이렇게 봐보면 아직 멀죠. 여기죠. 688원 10%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해당 자리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이화전기는 또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여기까지 왔죠. 247원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얘를 왜 저는 주의하고 싶냐면 이 급락이 왔어요. 급락이 이 가격까지. 급락이 왔을 때 물론 이건 조금 애매하죠. 어쨌든 하루 만에 급등이 왔고 근데 지금 급락이 없어요. 기어 내려가고 있어요. 기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는 말씀입니다. 급락이 왔을 때 반등이 왔었다고요. 근데 흘러내리고 있을 때 돌파 한번 했었죠. 아예 그냥 뚫고 내려갔었죠. 물론 얘는 지금 안 좋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급락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EID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들어갈 겁니다. 400원 되면 들어갈 건데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테마는 아직 계속 살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 시세를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자, 북한 선전 매체에서 파렴치한 일본과의 관계를 구걸하지 말라 라는 뉴스가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뭐 크게 신경 쓸 것까지 있나 싶기는 하나 여기 보면 어제와 동떨어진 오늘이 없는 것처럼 과거 청산이 없이는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이 가능한가? 북한이 어쨌든 지금 되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자, 이 빅텍 관련 혹시 보셨나요? 이거 한번 시세 줬던데 시세 줬었죠. 사실 제가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좋은 자리다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 이 자리쯤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세 안 보고 수익을 못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빅텍 관련주 뭐 이런 거 한번 눈독 들이고 있으면 시세 줄만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장중에 시세 주고 나서 흘러내렸죠. 어디까지 흘러내려왔나요? 대충 여기까지 흘러내렸죠. 여기가 어떤 자리였어요? 횡보하던 그 자리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유의미한 자리에 내려온 거예요. 다시 여기서 뭐가 일어날 거냐면 일어나길 바라는 건 이거 횡보 아니면은 더 좋은 건 급락 여기까지 급락 그러면 여기서 먹고 아니면 여기까지 급락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빅텍이나 미중 분쟁 관련주들은 여러분 영원히 시세를 계속 줄 겁니다. 유니언도 뭐 이번에 10,000원 또 한번 보고 왔던 것 같은데 금요일날 예전에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당시에 뭐 말씀드렸던 게 뭐 언제 말씀드렸을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이 정도 급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건 그냥 갖고 가도 된다. 내려와 있을 때 유니온 모텔이었나? 내려와 있을 때 그냥 갖고 가면 된다. 왜? 시세 주니까요. 아무튼 해당 종목들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주유소 휘발유가 1년 만에 리터당 1,500원을 돌파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도 요즘 기름 넣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는 한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 유가 관련 중에서 제일 핫한 애가 누군가요? 한국석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거 왜 올랐지? 한국석유가 무상증자를 하는 건가요? 뭐 유상증자를 하는 건가? 무상. 이것 때문에 올랐겠네요. 한국석유가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배정 비율은 100%네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흥구석유 기억나시죠? 흥구석유가 그런 정유 관련 움직임에서 제일 크게 움직임을 주고 있던 녀석이었고 지금 뭐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때 시세 팍 주고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다. 아무튼 여러분 흥구석유 이거 가장 움직임이 컸었죠. 그런 유가 관련해서. 그래서 해당 종목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어떨까. 물론 상승이 나오면 사지 마십시오. 상승 나오면 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에 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놓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뉴스인데요. 이제 SK 바사 다음 타자는 크래프톤이냐? 장외에서 230만 원을 돌파했다. 솔직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세를 더 줄 수도 있겠지만 막 따상상상상 이런 건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렇다 쳤을 때 이 상장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크래프톤. 여기서 또 시세를 한번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이다. 일단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진 않았으나 이렇게 좀 사드렸고, 아이조 IB 투자는 또 많이 샀네요. 자, 얘는 지금 자리가 미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논 왜일까요? 근데 자 보세요. 꼭지 꽂고 지금 행보하고 있죠. 그리고 꼭지 꽂았을 때 지금 이만큼의 거래량인데 여기는 거래 떼고 여기서부터 좀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끌고 가면 시세를 더 줄 수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알아만 두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또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서 해당 뉴스를 갖고 온 거고요. 이런 것도 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셔서 투자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쁘지 않은 자리에 온 것 같긴 하네요. 더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가 아직 안 되고 있을 건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빅테크 관련 반독점 규제의 강화를 전망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이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 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4개 빅테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단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디지털 플랫폼 하는 회사들이 너무 이렇게 독점식으로 해 나가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막 야후 같은 것도 우리 어렸을 때 있었지만 지금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독점 시장이 돼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겠다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지금 어떤 핵심 뭐 하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내용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되게 핫한 종목들 있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해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 거대 IT 플랫폼들도 나중에 이 법안이 뭐 미국에서 어떻게 되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내용은 미리 알아둬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핫한 이슈라고 했을 때 딱히 찝혀지는 건 없으나 디지털 화폐는 확실히 조금 더 우리가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핫할 거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에서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관련주들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아마 크게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가상화폐는 말씀드리지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실시간 그 한지가가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월요일날 갭 상승이나 뭐 이런 게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여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